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효시민의 각자 도생 44회가 방송됐습니다. 이제 몇 회 남지 않아서 뭔가 드라마의 문제가 풀리고 마무리가 돼야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대관령 사고사의 진실과 이출연의 행방에 대해서는 궁금증만을 남긴 채 끝났습니다. 그래도 이번 주 시청자들이 궁금해하던 태희 출생의 비밀 한 가지는 풀렸네요. 지난해 강진범은 대관령 사고에 대해 자신이 죽였다고 고백하면서 감옥에 가겠다고 했지만 결국 범인은 아닌 듯한 뉘앙스로 효심 아버지는 찾는 듯 했지만 여전히 숨바꼭질처럼 가본이 없었다로 끝났습니다. 44회에서 강진범은 아들 태민에게 사고가 나던 날의 상황에 대한, 그러니까 자신이 왜 동생 차를 따라가게 됐는지에 대해 고백하는 장면으로 시작됐는데요. 강진범은 엄격했던 아버지 강근만에 대한 아픈 추억과 함께 사고가 나던 날 동생이 아들 태민을 달라는 말에 화가 나 따라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동생 준범의 아내, 즉 태민의 엄마가 말기암이어서 동생이 그런 말을 한 거였는데 자신은 그때 몰랐었다고 후에 말을 합니다. 동시에 진범은 자신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들을 달라고 하니 모든 걸 잃는 심정이었다고 당시 자신의 절박한 마음도 이야기합니다. 그 말을 들은 태민은 그 길로 할머니 최명희를 찾아가 아버지가 죽였다고 감옥 가겠다고 했으나 그럴 뿐이 아니라고 끝까지 감쌉니다. 그러자 최명희는 증거가 있다고 가지고 있던 블랙박스 복사본을 주는데요. 태민은 그 블랙박스를 가져와 태우와 함께 봅니다. 그 영상엔 진범이 동생 차를 추격해 사고를 유발시킨 듯한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그러나 결정적 단서가 될 마지막 부분에서 영상이 끊어져 나오질 않는데요. 그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한 해석을 태호와 태민은 다르게 받아들입니다. 태호는 그 영상을 보고 바로 큰아버지가 범인이라고 생각해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말하고, 태민은 태호와 달리 보이지 않는 부분에 뭔가 진범을 구해줄 만한 결정적 단서가 숨겨져 있을 거라고 보고 이 블랙박스를 전문가에게 의뢰해 다시 분석을 받아보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영상을 본 전문가는 마지막에 화면은 보이지 않고 소리만 나오는 부분에서 덤프트럭 같은 무게감 있는 차와 부딪히는 소리가 있다고 하는데요. 결국 진범이 죽인 건 아니라는 결론이죠. 당시 역주행하던 진범은 마주오는 동생 차를 비켜 핸들을 틀며 가드레일을 받고 기절한 상황이었고, 그때 결정적으로 다른 차가 준범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낭떠러지로 추락하게 만들었던 거죠. 한편 지난해 효심이가 이출연이 경기도 양주 한 피아노 학원에 잠시 기거하다 사라졌다, 여기까지 알게 됐는데요. 효심은 아빠의 흔적이 있다는 피아노 학원에 이번엔 오빠 효성과 함께 가보는데요. 원장실로 들어간 효성은 그곳에서 효심에겐 말 못할 뭔가 중요한 사진 한 장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마 사진은 아버지가 다른 가정을 이룬 걸로 보이는 사진인 듯한데요. 효성의 표정을 보니 사진 속 여자를 아는 사람인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 회를 보면 효성이 효심에게 아버지를 더 이상 찾지 말자고 이야기합니다. 찾으면 엄마와 동생들이 상처 입을까 봐 그런 거겠죠. 이런 걸로 봐서 효성은 아버지가 집을 나간 이유와 효심에게 말 못할 사연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버지가 집 나갈 당시 효심은 9살이었지만 효성이는 고등학생이었으니 다 기억할 수 있는 거죠. 예상과 달리 선순위 콩지 팥집 카페는 손녀 루브의 홍보 덕택인지 더욱더 손님으로 문전성시를 이루는데요. 다음 회엔 이 카페 손님으로 개그맨 박명수까지 깜짝 등장하나 봅니다. 필립은 골프 대신 다른 재주를 찾은 듯한데요. 아마 글재주가 있어 시를 써서 상을 받게 되나 봅니다. 효도는 치킨으로 역시 대박을 내고
반찬가게 알바를 하던 양희주는 이제 시동생인 효도 가게로 와서 함께 일하게 됩니다. 양희주는 시어머니 이선순에게 와서 효성이 회사 권력 다툼에 관련돼 잘려 쉬고 있으니 아가씨 애인인 태호에게 부탁해 복직될 수 있게 해달라고 부탁하는데요. 그때까지 선수는 사실 태호가 시시한 쥐꼬리 월급 받는 회사원인 줄 알고 무시했었는데 처음으로 태산그룹 오너 손자란 걸 알게 된 겁니다. 선수는 바로 효성을 불러 진위 여부를 물어보고 효성은 엄마가 예상과 달리 떨떠름한 반응을 보이자 오히려 태호가 여느 재벌과 다르다고 효심이 태호를 아빠처럼 의지한다고 두둔하는데요. 그러나 선수는 효심을 불러 재벌가에 가면 겪을 어려움, 무시당하거나 남편이 바람을 피우거나 하는 부정적인 점을 읊어대며 결혼을 보류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엄마라 딸이 재벌가로 시집가 마음고생할까봐 염려가 되나 봅니다. 태민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온 태호는 부모님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라 마음이 괴롭습니다. 이에 효심에게 여기 있으니 부모님 생각이 나서 한국을 떠나고 싶다고 결혼하면 캘리포니아에서 사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보는데요. 이 장면이 왠지 마지막에 태호가 효심과 함께 한국을 떠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게 하네요. 구둣방으로 진범을 찾아온 장숙향은 일이 이렇게 된 데 대한 책임 추궁을 하며 옥신각신 다투는데요. 그런데 사고가 나던 날의 기억이 서로 다르네요. 준범이 아들을 달라고 하자 이에 격분한 진범이 동생을 따라간 건데요. 진범은 그날 장숙향이 자신의 자존심을 건드리며 화를 부추겼다고, 장숙향은 화난 진범이 동생을 따라가겠다는 걸 말렸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글쎄 어떤 게 진실인지 진짜 궁금해지네요. 염전무는 자신이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태희와 장숙향을 위해 곧 감옥에 갈 마음의 준비까지 하고 있었는데요. 그 와중에 태희는 염전무를 불러 불일치라고 나온 유전자 검사 결과를 알려줍니다. 염전무는 지금까지 태희가 자신의 딸이라고 믿고 있었나 본데요. 태희가 내미는 결과지를 본 염전무는 장숙향을 보자마자 자신이 온갖 더러운 일을 한 이유가 딸이라 믿고 있던 태희 때문이었다고 배신감에 치를 떨며 결과지를 바닥에 내던집니다. 과연 다음 회 장숙향이 염전무에게 어떤 대답을 할지, 대관령 사고의 진짜 범인인 덤프트럭의 주인은 누군지, 이출연은 왜 집을 나갔는지 그 답을 얻을 수 있을까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밀림입니다. 효시민의 각자도생 45회가 방송됐습니다. 오늘은 뭔가 진도가 한 발 껑충 뛴 느낌이었는데요. 그동안의 예측대로 대관령 사고사는 장숙향이 사주하고 염전무가 실행한 두 사람이 공범한 사건임이 밝혀졌습니다. 지난 44회에서 강진범은 아들 태민에게 자신이 동생 강준범을 죽였다고 고백했지만 태민은 최명희에게서 받은 블랙박스 영상으로 전문가에게 분석을 맡긴 결과 영상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큰 차가 뒤에서 박은 게 결정적 원인이란 말을 듣게 되고, 이에 태민은 그 덤프트럭의 범인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난 회 염전무는 지금까지 자신의 딸이라 믿고 살았던 태희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는 청천벽력 같은 유전자 검사 불일치라는 결과를 듣고 지금까지 장숙향에게 속아왔다는 걸 알게 됐는데요. 염전무는 바로 장숙향에게 따지며 원망했지만 장숙향은 네가 혼자 들던 내 말을 확대 해석한 거지 난 속인 거 없다라며 여전히 뻔뻔한 태도로 슬쩍 넘어가려 합니다. 진실을 알게 된 염전무가 이제 자기 맘대로 움직이지 않을 것 같아 열이 받은 장숙향은 이런 상황을 만든 태희에게 따귀를 때리며 화풀이를 하는데요. 마침 그때 태민이 들어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말립니다. 태민은
이효성에게 복직을 알리는 전화를 하며 동시에 염전무에 대한 뒷조사를 부탁하고 다음날 태호와 직원들이 환대를 받으며 복귀한 이효성은 염전무의 뒷조사를 하기 위해 원주 방직공장에 감사를 내려갑니다. 한편 효심으로부터 태산가의 재벌 3세란 걸 알고 엄마가 더 반대한다는 걸 들은 태호는 이선순에게 점수를 따려고 코다리를 사들고 혼자 효심 집에 오는데요. 선수는 대놓고 싫은 내색을 하지만 양희주, 효준, 미림 그리고 의천빌라 박프로와 끝순 할매까지 모두 태호를 반겨줘 덕분에 태호는 위기를 모면하고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냅니다. 박프로는 옥탑방 최명희를 찾아와 어느 날 태민이 드나드는 걸 보고 누군지 눈치챘다면서 지금 이선순이 태호를 반대하고 있으니 직접 나서는 게 좋겠다는 조언을 합니다. 이에 최명희는 다음날 구둣방으로 아들 진범을 찾아가는데요. 그리고 태호가 곧 결혼을 앞두고 있으니 경찰에 자수하는 거 잠시 미루라고 합니다. 안 그래도 언론이 시끄러운데 또 이와 관련된 흉악한 뉴스가 나오면 이선순이 더 꺼릴 거라고 생각해서죠. 이에 진범은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엄마의 독선과 고집 때문이라고 원망의 말을 하고 이로 인해 다시 언쟁이 높아지고 모자 사이는 다시 틀어지게 됐습니다. 늦은 밤 술을 마시고 장숙향을 다시 찾아온 염전무는 지금까지 교묘하게 거짓말로 언지를 주며 자신을 이리저리 종부리듯 부린 장숙향에게 따지는데요. 이에 장숙향은 단지 너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한 행동이었다고 이제서야 비로소 미안하다고 사과합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우린 한 배를 탔으니 정신 차리라고 말하지만 이제 염전무는 앞으로 절대로 혼자 침몰하지 않을 거라며 복수할 뜻을 내비쳤습니다. 한편 태민은 이혼하고 집에 돌아와 엄마한테 뺨까지 얻어맞고 있는 동생 태희를 위로하려고 치킨을 사서 오는데요. 이에 감동받은 태희는 태민에게 오랫동안 숨겨온 청천벽력 같은 비밀을 말해줍니다. 사고가 나던 날 태희는 장숙향이 염전무와 통화하면서 톨게이트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제대로 못하면 대신 처리해라 라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엄마가 살인자라고 생각하기 싫어 쉽게 말 못했다고 늦게 알려줘서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준범을 죽이도록 장숙향이 일부러 진범의 감정을 부추겼고 이에 열받은 진범이 동생 차를 추격했으나 차마 실행은 못했는데 그 지점에서 트럭을 빌려 타고 기다리고 있던 염전무가 진범의 차를 피해 잠시 정지한 준범의 차를 뒤에서 들이받아 낭떠러지고 떨어지게 했고 그 차는 폭발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대관령 사고사에 대한 모든 사건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한편 태민의 부탁을 받고 원주로 출장 갔던 이효성은 원주 방직공장 감사를 끝내고 돌아가는 길이라며 태민에게 보고 전화를 하는데요. 그 공장에서 염전무가 사고 당일 화물차를 빌렸다는 증인을 만났다는 말을 합니다. 모든 상황을 알게 된 태민은 태호에게 우리 부모를 죽인 범인이 장숙향과 염전무인 것 같다고 말하고 그때까지 큰아버지가 범인이라 생각하고 있던 태호는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회에도 이출연은 역시 나오지 않고 호주에 간 반찬가게 주인이 이출연의 근황을 알지도 모르겠다는 희망과 궁금증을 남기면서 끝낸 상태인데요. 다음 회엔 정말 나올까요? 다음 회 예고를 보면 제가 추측한 대로 박진명 이사가 방끝순 여사의 아들인가 봅니다. 박 이사의 아들, 그러니까 방끝순의 손자가 이선순이 카페에 왔었다는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 같은데요. 과연 뒤늦게 출연한 방끝순의 아들 박 이사가 장숙향의 악행을 처리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할지 궁금해지네요. 여기까지 함께 해주시고 항상 구독, 좋아요로 따뜻한 응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